두 개로 나눠서 본당과 교육관을 지어서 그럼 어떻게 연결시킬까? 이 다리는 교회 토대가 된 다리로서 정말 합니다. 멋이 있다. 근사 다리님이 아주 뿌듯하셨다. 교회 화이팅! 끝인가요? 네. 다섯째 날 실크로드의 완전 일주 부하라 편입니다. 히바에서 아침 9시 30분 발 버스를 타고 부하라까지 7시간이 걸렸습니다. 마하카에 체크인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한 다음 야경을 감상하면서 찻집으로 향합니다. 동네는 예술로 보여. 낮에 보던 풍경과는 달리 너무도 운치가 있고 멋져 보입니다. 저녁 식사로는 사실리를 먹었는데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면서 부하라의 여행을 시작해 봅니다. 저희들은 지금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기 위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하라의 겨울치고는 우리의 즐거운 여행엔 이쯤의 추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드디어 분위기 좋고 야경이 멋진 라비하우스 옆 찻집 카페에 도착하였습니다. 분위기 좋고 우아한 카페에서 여행에서의 즐거운 담소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그간 쌓였던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남은 일정도 즐겁기만 할 겁니다. 근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무에다가 전기를 이렇게 센 걸 해놓으니까 그래서 얘들이 아파하겠다. 한람 모스크 멋진 야경을 보기 위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 오, 궁궐에 와 있는 것 같아. 우와. 저기 루미오. 와, 여마 전문적으로 했는가 봐. 그죠? 마지막 단계에 공주를 구출하면 끝나거든. 누구랑 가지고 오셔서 집에는 여기서 제가 떠날 줄은 몰랐어요. 너무 동경이 있었어. 근데 얘네가 시뮬레이션도 안 했나 이렇게 났네. 아, 너무 멋지다. 멋져요? 예. 환상적이에요. 옛날에 한장 그랬어요 진짜. 와, 롱켓가 확 올라가는 것 같았어. 너무 멋있다. 여기서 일정을 소화하고
내일 사마르칸드까지 가거든요. 사마르칸드 가는 길도 이 길이 좀 도와줬다니까 4시간, 그렇지 않으면 5시간 정도 걸려서 내일 여기서 3시 정도 되는 사마르칸드로 출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푹 좀 주무시고, 자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7시 정도에 여기 식당은 좀 바깥이 그러니까 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7일 토요일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를 한 다음 부하라의 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이 먹고 힘을 내어 부하라의 멋진 풍경들을 감상합시다. 부하라의 일정을 마치면 사마르칸트로 이동할 겁니다. 짐을 차에 싣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라비하우스. 다시 한번 라비하우스. 라비하우스는 연못가, 하우스가 못, 연못, 호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연못가, 우리가 리버사이드, 시사이드 하듯이 우리가 하우스 사이드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라비하우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이 그냥 연못이잖아요. 작은 연못, 그죠? 여기는 물이 돈보다도 더 귀한 곳이에요. 물은 쌀보다도 더 귀한 곳이 사막 국가입니다. 사막에서는 물이 제일 귀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이 라비하우스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너무 귀했던 거예요. 이 라비하우스는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1620년, 우리 따라합니다. 1620년. 1620년 어느 때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광해군이 쫓겨나기 3년 전으로 생각하면 돼요. 광해군 시대 쫓겨나기 3년 전, 그때 1620년에 이 지역에 아주 부자였고 유력한 자였던 나지라 지반백이라는 사람이,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지라 지반백이. 다시 합니다. 이거 이따 사마르칸드 가다가 시험 나옵니다. 나지라 지반백이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 때 저 좀 보세요. 그 사람이 이걸 왜 만들었느냐? 이곳은 물이 부족한 곳이니까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또 쉼터를 만들고 여자들이 빨래를 하고 먹을 물을 기르고, 그리고 1620년 하면은 404년 전이죠. 404년 전에 이렇게 물을 가두는, 이거 돌로 만들었는데 물을 가두는 연못을 만들었다는 것은 기가 막힌 건축 공법입니다. 이 토목공학에서 이건 굉장히 연구 대상이 되는 그러한 연못이에요. 작지만 이곳에서는 이 우물이, 그러니까 라비하우스가 너무너무 귀했고 너무너무 명수였습니다. 그가 왜 만들었냐?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 때 전설이 있는데, 저 옆에 운하가 가는 거 보셨죠? 저 옆에 운하 보셨죠? 저 옆에. 운하에서 물을 끌어오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한 여인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 여인이 살았는데 이곳에서 꼭 이 하우스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 여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니까 그 여인의 집 밑으로 물길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운하의 물을 그 집 밑으로 만들어서, 그럼 집이 떠내려가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집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고 약간 뭐 뒤틀리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그 여인이 억지로 집을 팔고 이사가고 그 자리에다 이 하우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지라 지반백이가 이것을 만들어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복지시설이죠.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 여인을 눈물 짓겠다고 해서 또 칭찬과 지탄을 같이 받은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나지라 지반배기가 이 하우스를 만들고 나서 지역 사람들 개방했을 때 이 지역 사람들은 환호했겠어요? 아니면은 싫어했겠어요? 환호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 여기서 빨래도 하고 저녁에 목욕을 할 수 있었어요. 목욕을. 그럼 여기가 여자들 목욕하면 동네 남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움직였을까요? 움직였어요. 예, 가만히 있었어요. 네, 우리 대전 모든 김병기 같은 분들만 계셨겠죠? 남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저런 옥상에서도 보고 하니까 나지라 지반배기가 여자들이 목욕할 때는 여기다 경비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높게 천막으로 여자들 목욕하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밤에 여자들이 목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곳을 활용을 했습니다. 물이 부족한 그때 얼마나 이게 사람들에게, 이 지역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줬겠습니까? 그런데 나지라 지반배기가 이 하우스 연못을 파고 나서 이제 이곳에 부자들은 조그만 연못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이런 데다 이보다는 작지만 작은 연못을 팠는데 1900년대가 막 되면서,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지역에 수인성 전염병, 바로 콜레라가 유행하면서 물을 통해서 전염된다고 해서 다른 하우스들은 많이 메워졌고 100개 정도가 있었다는데 대부분이 메워졌고, 가장 크고 가장 먼저 팠던 라비하우스는 오늘도 부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장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지라 디반배기 메드레세는 부하라의 라비 하우스 주변에 있는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이 메드레세는 1616년에 나디르 디반배기가 의뢰하여 지어졌으며 라비 하우스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앞에 건물 하나 보이죠? 뭐인 것 같습니까? 앞에 보이는 건물. 자, 여기는, 자, 따라하십니다. 나지라 지반배기 메드레세. 다시 한번 나지라 지반배기 메드레세. 메드레세가 뭐라고 그랬죠? 네, 신학교라고 그랬죠. 나지라 지반배기가 굉장한 부자였고 그 당시 이 지역을 다스렸던 아주 고위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나비하우스를 만들었죠.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저 옆에 하나카는 이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반배기 메드레세는 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1622년에 나비하우스를 만들고 나서 2년 후에 이 지반배기 메드레세를 지었는데, 이 메드레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자, 저 메드레세 저 위에 어떤 그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림 같은 게 있죠?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네, 해안에 뭐가 있어요? 예, 육해봉 얼굴이 거기 있죠? 네. 그래서 자, 저 좀 보세요. 해에다가 사람 얼굴 그려놓고 뭐가 날아가고 있죠? 뭐인 것 같습니까? 네, 봉황을 그렸다고 그래요. 그럼 그때 봉황에 대한 이 사람들의 개념이 있었냐? 이 사람들의 상상에서는 호문데 봉황을 그린 것은 동양의 어떠한 사상들이 이곳에 전파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봉황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호모지 봉황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동양의 사상, 중국이나 아니면은 우리 조선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어떤 그런 사상들이, 동양 사상이 전파돼서 아마 그도 자기 자신을 뽐내고 싶어서 봉황을 그리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은 이 지역의 사람들은 저런 그림이나 이런 문양을 새기는 것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이슬람 문화에서는요, 저건 하지 않습니다. 동상도 만들지 않고 특별히 모스크나 메드레세 같은데 저런 그림을 그려놓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나지라 지반배기가 저걸 만든 것은 자기 권력이 종교를 뛰어넘는 것 같이 자기 권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였고 돈을 돈답게 썼지만 자기 권력을 너무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종교를 뛰어넘어서 저기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뽐냈던 것 같아요. 자, 그 나지라 지반배기가 결혼할 때 그 아내는 이 메드레세의 두 여인의 엇갈린 운명이 있어요. 나지라 지반배기 아내는 아주 부자고 결혼하니까 굉장히 호강할 할 것으로 생각했고 여기도 결혼 폐물이 굉장하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난 결혼 폐물을 기대했는데 결혼할 때 지반배기가 자기 아내에게 금귀고리 하나 선물했다고 그래요. 아내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래서 부잣집에 오면 호강할 줄 알았는데 뭐 건물 짓는다고 그러지 우물 판다고 그러지 자기에게는 금귀고리 하나 주지 해서 실망했는데 이 지반배기 메드레세를 딱 완공하는 날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주는 결혼 선물입니다. 라비아스도 그리고 하나카도 이 메드레세도 당신에게 주는 결혼 선물입니다. 했더니 그 아내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그 아내가 1번 기뻤다, 2번 안 기뻤다. 아, 나는 이렇게 제가 같이 여행하면서 이번 팀처럼 무감각한 분들 처음이야. 내가 잘못 설명을 하고 있는지 추워서 입이 붙었는지 나도 입이 덜덜 떨리고 있는데 어제 강슬기 그러더라고요. 너 우즈벡에 나무라 갔더니 아칸지 같은 호텔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 친정 아버지도 아니고 그걸 사줄 거 있으면 내가 노후를 내가 준비하겠다. 그런데 아니 저 보세요. 우리 박영민 사님, 이여루 사님께서 다 해놓고 이거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죠. 그 아내는 뛸 듯이 기뻤어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비아우스도 그리고 하나카도 이 메드레세도 자기를 위해 지었다니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한 여인은 지반배기 아내는 기뻤는데 건축가의 아내는요. 자기 남편이 이슬람 계율을 어겼다고 그래서 완공되는 날 자살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지반배기 메드레세는 두 여인의 엇갈린 운명이 있는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메드레세입니다. 그래서 이 메드레세는 규모는 작아요. 안에 들어가면 찻집, 차이오나 하나 있고 기념품가게밖에 없습니다. 저녁에는 여름철에는 여기서 콘서트도 열리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건물의 의미보다도 이 건물을 지었던 배경 그리고 지반배기가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지역 사람들에서 쓰는 것도 좋았고 여행자들을 산악가도 지었고 그리고 라비아스도 이 지역의 여인들을 해서 지었고 만들었고 이 지역의 사람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메드레세도 만들었고 그러나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 이건 사람들 앞에 후세에 두고두고 지탄받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역사는요 우리의 삶을 그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역사는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합니다. 저는 교회 역사에서 저를 평가할 것이고 우리 각자는 자녀들을 통해서 평가받는 거죠. 역사는 그 사람을 지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결혼 선물 받아서 뛸 듯이 기뻤지만 건축가의 아내는 남편이 이슬람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부끄럽다고 자살한 엇갈린 여인의 두 운명이 있는 메드레세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그냥 안에 한번 돌아보고 나오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10분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을 가진 자가 자기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써보자 라고 했던 그런 곳이 자 앞에 조그만 동상 보이죠? 뒤에 목사님. 뒤에 보이죠? 네. 자 이슬람 사람들은 동상을 만든다 1번 안 만든다 2번 안 만든다. 그럼 누굴 만든다? 어떤 사람을 만든다? 유명한 사람 알고리즘. 네 아주 굉장히 공로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공로가 많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가끔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후자 나스레틴. 자, 후자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후자. 후자는 무슨 뜻? 몰라요. 아, 이따 시험에 나갑니다. 후자는 거룩한 성자 성이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세인트. 우리가 스페니쉬로는 센. 성 나스레틴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지역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던, 이 사람은 선생이었고 또 철학자였고 재판을 변호사 역할을 했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사 역할을 했던, 그리고 유머가 풍부했던 사람.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의 나스레틴의 이야기책은요, 이 지역 사람들이 지금도 읽고 있다고 그래요. 그 유머집은 그만큼 아주 유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에 와서 이런 동상 같은 게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야,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자 나스레틴 동상이니까 사진을 찍으실 분들은 찍으셔도 되고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됩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여기서는 라비하우스하고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 그곳이 최고 중요한 곳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온 데가 저기 이렇게 굉장히 그 예쁘게 돼가지고 저거 뭐라 그래요? 타원형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요? 아치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굉장히 높죠? 왜 저렇게 높을까요? 그렇죠. 청주댁이 최고예요. 이따 10,000원 차감. 자, 낙타를 타고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높은 거예요. 여기는 카라반들, 그러니까 카라반은 대상이라고 그랬죠. 낙타 타고 장사하는 분들을 카라반이라고 하는데, 그 카라반들이 낙타를 타고 와서 이 안에 낙타를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그들의 휴게소라고 보면 돼요. 오늘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있죠? 그렇게 카라반들의 휴게소, 여기가 타키예요. 여기는 그냥 그들이 와서 쉬기만 하는 휴게소가 아닙니다. 여기서 물물교환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그 여행자들의 피곤한 몸을 쉬기도 하고, 또 나쁜 문화지만 또 성매매도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이곳에 물물교환도 이루어지고 했던 곳이 타키라는 곳입니다. 이 타키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들 카라반들이 실크로드 7,000km, 그러니까 2만 리로 오가는 길에 이 타키 때문에 그들이 좀 어느 정도 좀 힘을 얻고 여유를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타키 문화가 실크로드 대상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었는데, 그래서 이곳에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 많은 또 카라반들이 가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와서 벌었던 돈을 이곳에서 탕진하게 됐다. 물론 도박도 이곳에서 이루어졌었고, 그러니까 오늘날 도박장 하우스 같은 역할도 이곳에서 했었고, 또 성매매도 이루어졌던 음양이 다 같이 있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타키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그 중앙아시아에서 이 부하라 이 타키만큼 크고 원형이 잘 보존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칼란 미나레트 따라하십니다. 칼란 미나레트. 칼란은 타직어로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탑은 이 미나레트는 언제 지어졌느냐? 1127년. 자, 우리 따라합니다. 1127년. 1127년은요. 몽골이 아니 저 고려가 시작되고 나서 한 30년 정도 더 지나서 거란의 침입이 있고 그 다음 정도 아마 그 군사 정권이 무신 정권이 고려를 지배했던 그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쯤에 이런 탑을 만들었어요. 1127년 그 당시에 칼라칸 왕조의 아루스 칸이 이 탑을 만들었는데 이 탑의 높이는 46m. 우리가 저 히바에서 봤던 후자 이슬람 그 메드레스의 탑이 45m라고 그랬죠. 이건 1m가 더 높은 46m예요. 직경은 밑에 지단은 9m, 땅속으로 10m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위로 46m. 이게 저 이렇게 볼 때는 모르는데 전에 밤에 야경으로 볼 때는 단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14단, 14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 벽돌 하나하나에 글자가 다 새겨져 있어요. 그들의 뭐 꿀안에 어떠한 글자 같은데 그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 벽돌로 지어진 탑입니다. 안에 나선형 기단은 105개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못 올라가 봤는데 요즘은 올라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 탑은 그 당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상징적이었고 대상들 실크로드를 오가던 카라반들에게는 등대 같은 역할을 했던 탑입니다. 저기 보이면 야 부하라 탑이 보인다. 그러면은 부하라가 가까이 왔구나. 대상들이 힘을 내서 걸어왔던 그 당시에 등대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탑이에요. 자, 이 탑은 그 당시에 그 아루스 칸이 자기의 많은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죠. 자, 저것은 흑벽돌입니다. 재료가. 근데 흙이 지금까지 1127년이면 지금까지 몇 년 왔어요? 1100년 온 거예요. 1100년 왔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갈수록 점점 단단해집니다. 저게 흙인데 어떻게 흑벽돌인데 저렇게 단단해질 수 있었을까요? 한번 알아맞히면 이따가 사마르칸드 갈 때 질문 안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청주댁 한번 알아맞혀봐요. 이거 못 알아맞히면 5만 솜. 5만 솜 되겠습니다. 저 좀 보시죠. 자, 흙을 무엇으로 반죽했는가? 낙타젓. 거기다 계란 흰자와 낙타젓을 섞어서 흙을 반죽해서 햇볕에 말린대요. 그러면은 그것은 돌보다도 더 단단하대요. 그렇게 만들어진 벽돌을 3년 동안 숙성시키고 나서 깼는데 돌은 깨지는데 그 벽돌은 안 깨지더래요. 저 벽돌 만들 때 전부 글자가 새겨졌다고 그랬죠. 그 하나하나 벽돌 만들기 위해서 틀을 다 만든 거예요. 틀을 다 만들어서 벽돌 만들어 갖고 탑을 세운 겁니다. 이 탑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겠지만 이 탑도 여전히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상징적이고 카라반들에게는 등대 같은 역할을 했지만 여전히 사형 집행 장소로 사용됐던 곳이에요. 마지막 사형은 1884년이라고 하는데 저기 105개의 나선형 계단을 끌고 올라가다가 거반 사람은 죽죠. 그 사람을 자루에 씌워서 조에서 떨어뜨려서 사형 집행 장소로 쓰였기 때문에 이 탑을 일명 사의 탑, 죽음의 탑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자, 이 탑은 징기스칸이 1221년 이곳을 점령했어요. 다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갈 이스마일 사만이라는 곳도 징기스칸이 쳐들어왔을 때 흙속에다 묻혔고 마코키라는 메드레스는 흙속에 묻힌 것을 1925년에 다시 발굴한 그 정도로 이 지역이 황폐될 때
1221년이니까 이 탑은 100년 전에 세워졌는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그 이유가 징기스칸 때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 1번 너무 단단했다.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 2번 모른다. 3번 그냥 만섬씩 내자. 저도 보시죠. 여기 왔는데 징기스칸이 탑을 올려다 보는데 높으니까 말을 타고 올려다 봤어요. 야, 크다 하는데 확 바람 불어서 징기스칸의 모자가 떨어졌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려가서 모자를 주다 보니까 야, 내가 고개 숙인 탑이다. 그러니까 데칸 징기스칸이 고개 숙인 탑이라고 그래서 이 탑은 무너뜨리지 마라 라고 해서 징기스칸이 고개 숙인 탑. 그래서 더 유명해진 탑이에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이 땅을 침범했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던 원형을 그대로 보존했던 탑입니다. 가이드님, 칼란 미나레트를 무진장 아끼시던데 한 말씀 부탁할까요? 여기가 어떤 곳이기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시나요? 두 개로 나눠서 본당과 교육관을 지어서 그럼 어떻게 연결시킬까? 미국 교회들은 1층에다가 비를 피하면서 가는 통로를 만드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땅이 너무 뒤에가 막히고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칼란 미나레트에서 칼란 그 모스크까지 연결된 브릿지를 보고 감을 얻어서 야, 우리도 브릿지 만들면 되겠다. 이 미나레트가 영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당과 비전 센터에 브릿지가 그렇게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감 받고 설계사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어떨까 했더니 오늘날의 멋진 브릿지가 나온 겁니다. 우와, 최고예요! 이 다리는 교회의 토대가 된 다리로서 그렇다고 한다. 정말 그렇다고 합니다. 멋이 있다. 근사 다리님이 아주 뿌듯하셨다. 교회 화이팅! 끝인가요? 네.